1000개의 섬을 품고 있는 섬들의 고향 신안. 그 섬들과 육지 사이에 드넓게 펼쳐진 신비의 땅이 있습니다. 바다이면서 육지이기도 한 그곳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갯마을 사람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해야 할 세계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암석섬이 쭉 줄지어 있고 뒤에 갯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 사방으로 갯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갯벌은 전 세계에 이 신안에서만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파도가 쌓아올린 생명의 땅. 이 아름답고 특별한 세계인의 보물, 신안 갯벌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자리. 회색빛 흙이 사방으로 펼쳐진 들판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갯벌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쉴 새 없이 먹고 이동하며 치열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남해 안 갯벌은 캐나다, 미국, 북해 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지역으로 그중 신안 갯벌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갯골과 언덕이 뚜렷하게 드러난 신안 갯벌. 이곳은 갯지렁이, 칠개, 짱뚱어부터 칠면초 등에 이르기까지 20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수백만 마리 철새들의 쉼터, 중간 기착지입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간다는 것은 이곳이 세계 어느 갯벌보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청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왜 철새를 이렇게 유심히 보냐 하면은 철새가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해주는 가장 쉬운 그 목적,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서남해안 갯벌은 굉장히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갯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있는 철새들의 이동 통로의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 기착지가 없고 여기서 먹을 거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저 시베리아로 가서 가늘 때 이미 많이 죽고 또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갯벌은 생물종이 다양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며 지형과 기후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신안 갯벌은 세계 유일의 다도해형 섬 갯벌로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이 인정되면서 지난해 7월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서남해안 4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제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및 멸종 위기종 이렇게 돼 있는데 함축해서 그 얘기는 서식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서식지 부분에서 신안군이 갯벌 면적이 1100으로서 1100제곱킬로미터로서 가장 넓은 범주에 속해 있고 그 안에 넓은 만큼 생물의 그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서
자연성 해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손이 덜 탄 자연 상태의 자연성이 완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인정받은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가운데 전남의 비중은 90%, 신안 갯벌은 1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가장 넓은 면적 외에도 신안 갯벌은 펄, 모래, 혼합, 자갈 등 모든 형태의 갯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양지질 연구 자료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신안 갯벌. 그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속살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 증도.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짱뚱어 다리입니다. 갯벌 위에 떠 있는 470m의 목교로 갯벌 생물을 대표하는 짱뚱어의 이름을 따서 짱뚱어 다리라고 부릅니다. 짱뚱어는 갯벌에 사는 물고기로 청정 갯벌에서만 살 수 있는데 증도 갯벌은 바로 이 짱뚱어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짱뚱어의 먹이가 풍부하고 깨끗한 갯벌임이 증명된 셈이죠. 만조때는 바닷물이 들어와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고, 물이 빠졌을 때는 광활한 갯벌이 드러나면서 짱뚱어와 칠개 등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해가 질 무렵 짱뚱어 다리에서 맞는 일몰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아 올린 펄층처럼 이곳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를 들어서 햇볕이 쫙 내려쬐면은 바다 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름철에 2시간만 지나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약간 녹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 안에 돌만류라는 것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이 손톱만한 크기의 20만 마리, 25만 마리가 형성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갯벌의 생물들한테 먹이를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의 식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저장을 하고 결국은 밀림 같은 것들이 갯벌에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다가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갯벌은 더 큰 허파입니다. 그리고 갯벌로 들어가는 많은 그 유기물들을 저장하고 분해하고 그러니까 갯벌이 있으면 절대 그 주변에 있는 해양 환경에 물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증도 끝자락에 자리한 우전 해수욕장.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백사장은 썰물 상태에서 갯벌로 변신하는데요. 이 갯벌에는 1g당 수억 마리의 플랑크톤이 살고 있어 산소를 생산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 해송숲은 마을과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모래 유실을 막아주는 방풍막 역할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갯벌 박물관은 이런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신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갯벌 생물이 살아 숨쉬는 이 드넓은 갯벌에 기대어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겐 이곳이 바로 삶의 터전이죠. 갯벌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갯벌 생물들을 주요 먹거리로 이용해 왔는데요. 그래서 갯벌은
식량 공장으로도 불리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은 인간이 갯벌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생태계가 잘 살아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갯벌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곳, 염전입니다. 바다에 제방을 쌓고 갯벌을 평평하게 다져서 소금을 생산하는 공간이죠. 증도 갯벌 위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70%가 신안에서 나오는데요. 신안의 다도의 섬들은 드넓은 갯벌과 해풍, 풍부한 일조량으로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1953년부터 천일염을 생산해온 국내 최대 염전으로 규모가 무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합니다. 신안의 청정 갯벌에는 미네랄이 풍부해 소금을 맛보면 짠맛과 함께 단맛이 나고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3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갯벌을 이용한 천일염 생산은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0.2%에 불과해서 신안의 천일염은 희소성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소금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염전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눈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눈이 생겼나? 왜? 아니 이게 소금이 하얀색이서 눈처럼 생겼어. 신안의 역사, 염전의 역사,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과정 이런 걸 알게 돼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통 어업인데요. 물레방아처럼 생긴 염전 수차는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불렀어, 이게. 두리둥퉁, 두리둥퉁, 깨갱맥, 갱맥, 갱어른. 노동의 고단함을 노래로 풀어낸 선조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수차바퀴는 염전 작업이 힘든 노동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천일염을 염부의 노동과 땀에 햇볕과 바람이 화답하는 귀한 선물이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린이들은 마냥 염전에서 물장난 뛰어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즐거워하십니다. 예로부터 섬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소금밭. 한때는 금보다 귀했던 하얀 소금꽃에는 갯벌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혼자 와가지고 좀 심심하면 어쩌나 했는데 할 것도 많고 생각보다 성인들이 와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소금 체험이나 다른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느꼈던 걸 다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전 옆 갯벌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가을 함초와 칠면초가 붉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갯벌 위에 레드카펫이 깔렸죠. 국내 최고의 염생식물원인 이곳에는 자연 갯벌에서 자생하는 70여 종의 염생식물 군락이 색색이 어우러져 바다 단풍을 이루고 붉은 물결을 따라 탐방로를 걷다 보면 짱뚱어, 칠개, 고동 등 갖가지 갯벌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생태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물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넓은 푸른 초원과 바닷물, 염전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이런 즐거움은 어떤 시설물에 비해서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다도 잠든 캄캄한 새벽. 마을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진 집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 김상묵 씨. 장화부터 어망까지 단단히 챙깁니다. 아버님 새벽부터 어디 가셔요? 아, 낙지 잡으러 가요. 낙지요? 예. 낙지를 어떻게 잡으셔요? 아, 파서 잡지라. 아, 파서 잡으셔요? 예. 여기다 담는 거예요? 예. 파서 담는, 어찌 보면 그릇이지라, 그릇. 사람 밥 담을 묻댔기, 낙지를 잡으면 어디다 담아야, 멋있겠지라. 돌아올 땐 빈 어망에 낙지가 가득하길 바라며 어둠을 뚫고 바다로 향합니다. 여기가 황금 낙지 바탕입니다. 앞에 도는 낙지다리가 바다와 갯벌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낙지다리가 누르는 섬이란 이름이 붙여진 유래 깊은 낙지 생산지로 섬 주민들에겐 낙지잡이가 생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맨손으로 낙지 잡는 법을 배웠다는 김상묵 씨. 지금은 낙지잡이 전용 삽인 가래로 펄을 파서 낙지를 잡습니다.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갯벌을 성큼성큼 누비며 낙지를 찾는데요. 요거 시키는데요. 여기 있는가요? 낙지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 갯벌 낙지잡이는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가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펄낙지. 발이 가늘고 길어서 세발낙지라고 부릅니다. 신화 뻘낙지. 갯벌의 최상위 포식자 낙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갯벌에서 먹이 사냥을 하며 몸의 영양분을 비축하는데요. 야행성이라 낮에는 갯벌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어 가래로 펄을 파서 잡습니다. 요것이 부릇. 부릇? 부릇. 낙지가 내가 여가 있어 하고 가르쳐주는 부릇. 낙지가 거기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아, 구멍은 이제 들어가는 데고, 저기는 부릇이라는 데는 숨 쉬는 구멍이고, 사람 숨 쉬댔기. 낙지도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오, 물속에서. 그래서 이제 부릇 보고 우리는 파지라. 낙지를. 30년 경력의 낙지잡이 장인은 구멍만 봐도 감이 온다는데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세요. 이? 발이 엄청나게 길죠? 예. 그 뻘이 좋다 보니까 낙지가 발이 그만큼 길어요. 여기는 뻘에서 사는 것은 발이 더 길고요. 짝이나 모래에서 사는 것은 다리가 더 몽땅하고 문어가 가칠로 낙지가 더 빨개라. 그리고 뻘에서 사는 것은 낙지가 더 하얗고, 보다시피 뻘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좋으니까요, 뻘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예? 부드럽기 때문에 낙지가 부드럽고 좋고, 그래서 신한 뻘낙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신안 갯벌에서 잡은 낙지는 부드럽고 맛도 더 좋다죠. 드넓은 갯벌을 누비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십 번의 삽질. 갯벌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낙지는 섬 사람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
객지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고향 지키고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낙지 파서 얘기들 가르치고 부모들 모시고 우리도 살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사랑서는 뻘이죠. 우리는 바다에서 뻘하고 바다에서 먹고 사니까 생활 터전이 여기다 보니까 고마운 바다지라 어찌게 보면. 60년이 넘도록 한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김상묵 씨. 삶을 지탱해준 이 갯벌이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보물창고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신안 일대에서 잡아온 낙지를 팔기 위해 사람들이 위판장으로 모여들면 이곳은 낙지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1년 중 9월에서 11월까지 낙지가 가장 많이 잡히고 맛도 제일 좋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가을 낙지는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신안벌 낙지. 청정 갯벌에서 자란 신안 낙지는 예로부터 살이 연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데다 보양식으로 인기 있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책임져주는 효자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낙지 양이 절반으로 줄어서 몸값이 더 비싸졌다죠. 제주도, 서울, 인천,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거의 다 떠나가요. 이 낙지는 천연 지역에서만 살지 바다가 지저분한 데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낙지가 좋다는 얘기, 뻘낙지가. 전통 낙지잡이뿐만 아니라 청정 신안 갯벌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김 역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섬 주민들이 전통 어업을 고수하는 것은 갯벌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공존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갯벌의 공존은 생태 관광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신안 갯벌은 전국적인 갯벌 생태 체험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민들은 갯벌 체험 학습장을 운영해서 갯벌 생태 관광지로서 도시와 어촌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관광 친화적인 어촌 문화를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갯벌이 준 선물은 또 있습니다. 갯벌의 독특한 풍경과 풍부한 생태 자원은 관광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축인데요. 여기 신안의 청정 갯벌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만나 대박이 난 섬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 퍼플섬입니다. 저희는 퍼플교, 그다음에 다리 3개를 건너서 퍼플섬에 들어가셔서 전동 카트 타시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아스타 꽃을 보시고 사진 예쁘게 찍으시고 4시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에 첫 발을 내디딘 관광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보라색 모자, 우산, 신발, 의복을 착용하시면 또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네. 섬 전체가 온통 보랏빛인 보라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퍼플섬으로 유명해진 반월 박지도는 2021년 UN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과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보라색 마케팅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10월 2일에는 8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개장 이래 1일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연인, 각종 모임에서 보라색 옷을 맞춰 입고 퍼플섬을 방문하는 게 일종의 유행이 됐다는데요.
기대 이상이에요. 여기가 기대 이상인데 처음에는 뭐 가봤자 그렇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와가지고 막상 보니까 아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그 손녀분하고 같이 이제 그 무슨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바다 위에 놓인 1500m 길이의 해상 목교를 걸어서 섬에서 섬까지 여행하는 색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퍼플섬. 보라색과 파란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가 빚어내는 하모니는 퍼플섬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던 자그마한 섬의 대변신은 주민들에게도 활력소가 됐습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그냥 이 퍼플 다리도 없고요, 그냥 반올 주민들만 조용히 사시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 섬 할머니들이 우리도 좀 제발 걸어서 이 섬 좀 나가보자 그래가지고요, 2007년도에 소망의 다리, 그때는 그래서 이 퍼플교예요. 이 섬에는요, 옛날부터 보라색 야생화나 그다음에 도라지, 보라색 작물들이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퍼플섬으로 하자 그래가지고요, 2020년도에 퍼플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다리를 보라색으로 칠해서 퍼플교로 만들었습니다. 퍼플섬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퍼플섬을 집중 조명하면서 신안을 매력적이고 청정지역인 섬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했고, CNN은 사진 작가들의 꿈의 섬, 폭스뉴스는 퍼플섬의 독창성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풍경은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났는데요. 가을이면 보랏빛 아스타꽃이 만발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너무 좋고 신안의 이 특색을 보라색으로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저는 이 보라색도 좋아할 뿐더러 또 여기에 제가 처음에 이 길 하나 있을 때 와보고 두 번째 왔는데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민과 군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유례없는 보라색 마케팅은 생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퍼플교는요,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밀물 때는 바닷물이 하나 차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물이 썰물 때는 갯벌 위에 짱뚱어와 그다음에 농개, 칠개, 생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신안군은요, 오염되지 않는 이 갯벌에서 나오는 생선, 그다음에 민어, 그다음에 낙지, 세발 낙지죠. 그래서 싱싱한 그런 생선들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보랏빛 퍼플섬에 이어서 각각의 섬들의 특색을 살린 색채 마케팅은 바다와 갯벌로 둘러싸인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천사대교의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안좌도. 이곳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김한기 화백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와 화실이 남아있는 화가의 고향 섬에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한국 미술사의 역사를 새로 쓴 김한기 화백의 작품은 안좌도의 쪽빛 바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향을 떠나 일본과 파리, 뉴욕에서 평생을 보낸 화가는 고향의 풍경들을 화폭에 담아내며 오랜 그리움을 견뎌낸 게 아닐까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다와 갯벌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오래도록 빛나고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이 최근 예술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다리를 건너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신안 앞에도 전용 노을 미술관. 신안 출신의 박영규 화백이 작품을 기증하면서 2014년 문을 열었는데요. 예술 작품과 서해 낙조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연평균 15만 명이 다녀가는 예술 명소입니다. 신안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각 섬마다 하나의 미술관을 짓는 1도 1 뮤지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임자대교가 개통되면서 더욱 가까워진 임자도. 올 봄에도 형형색색의 100만 송이 튤립이 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튤립 축제가 취소됐지만 4월 한 달간 10만여 명의 상춘객이 임자도 튤립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공기도 좋고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12km의 드넓은 백사장은 임자도의 또 다른 자랑. 고운 모래가 펼쳐진 동양 최대 규모의 대광 해수욕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국제해변 인증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깡깡열차를 타려고 탔거든요. 근데 완전 재밌을 것 같고요. 갈매기 만날 생각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해양 오염원이 없는 청정 해변에서 즐기는 신나는 체험. 아이들 스스로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몸소 느끼고 깨닫는 계기가 되겠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인근 방풍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해 바다와 정원, 해송숲이 생태교육 교재로 활용되는 국제 생태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됩니다. 바닷가도 돌아가서 좋아봤고 갈매기도 가까이서 봐서 좋았어요. 기차가 계속 꾸불꾸불하게 재밌었어요. 도르게. 그 커브 돌 때가 되게 재밌었고 갈매기가 된 것 같았어요. 푸른 바다 너머 붉은 물결이 일렁이는 병풍도입니다. 매년 10월이면 맨드라미 축제가 열리는데요. 빨갛고 노란 맨드라미 꽃이 화사한 물결을 이루며 푸른 바다와 주변 섬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색동 물감이 뿌려진 것 같은 이 맨드라미 동산은 수풀이 우거진 황무지를 주민들이 3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개간한 끝에 이룬 기적입니다. 섬 둘레가 12km밖에 되지 않아 꽃 감상과 함께 섬 둘레를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변길을 걷다 보면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순례자의 길과 만납니다. 길을 새로 낸 게 아니라 썰물 때 섬과 섬 사이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갯벌에 넓적한 돌을 놓아 만든 노둑길 중간중간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지은 건데요. 무명의 섬들은 순례자의 길이 생기면서 누구나 한번 걷고 싶어하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섬티아고라고 부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마주하며 나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길입니다.
청정 해풍을 맞고 자란 섬초가 특산물인 비금도는 하트 모양의 해변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여행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신안의 섬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뭉게구름과 드넓은 갯벌이 맞닿은 지평선.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광경을 빚어내는 갯벌은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적 가치에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까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것은 갯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슨 평야에 가면 그거 가서 보시면은 그냥 산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갯벌에서 넓은 갯벌에 가서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저 멀리 가면은 갯벌과 하늘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그러한 곳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갯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심미적인 가치, 경관 가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 가치, 이것들이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갯벌의 보존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한 신안은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오래전부터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등재 노력 10여 년 만에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유네스코의 관리와 감독은 세계유산 지정의 큰 장점입니다. 아름다운 신안 갯벌이 관광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복원 사업 추진을 비롯해 세계유산이 된 신안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도이고 또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계유산과라는 과 단위의 9개 팀이 지금 갯벌 관리에 육상에서부터의 오염원과 바다로부터의 오염원, 그리고 어민들의 소득 창출, 그리고 유산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이미 사업들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작은 마을들에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물을 충분히 정화한 다음에 갯벌로 유입되게 하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유용 미생물을 계속 오염된 하천에 살포를 해서 오염된 물이 바다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고 또 그 상승 효과입니다. 어민들은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바다새들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그래서 지금 이 제방 끝단에 가시면 쭉 보호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야간에 자고 있는지 또 무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 정부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어민과 또 갯벌의 생물들과 우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갯벌의 의미, 또 보존 관리의 중요성, 또 향후 추가 등재 방향, 그리고 특히 핵심적으로는 한국의 갯벌이 연속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한 전망을 함께 모색해보고 또 의미를 다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갯벌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갯벌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갯벌을 완전하게 보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방향도 지역 주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 자연유산은
완전하게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주민 옆에 있는 곳을 지정하되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참 중요한 새로운 자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갯벌은 온전히 보존해야 할 세계 유산이자 주민들이 삶을 꾸리는 터전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오랜 세월 갯벌과 공존해온 지역 주민과 함께 갯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갯벌을 잘 보존하면서 주민들도 지금처럼 갯벌에 기대어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특히 그 갯벌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없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 갯벌을 가까이서 이용하고 또 가까이서 그 바라보는 주민들이 그것을 그 깨끗하게 또 잘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갯벌이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 역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신안군은 세계유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주민과 함께하는 갯벌 복원 사업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권고한 관리 지침과 추가 등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가 신안에 들어서게 되면서 한국의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리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갯벌 보존관리 추진단을 꾸려서 갯벌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사업으로 유네스코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비롯해 갯벌의 생명력과 가치를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5개 연속유산도 충분한 완충구역을 더 확대할 것. 지금 육상으로부터 바다 0m서부터 육상 100m거든요. 해상은 500m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할 것이었고 다음은 9개 지역의 그 유산을 추가로 더 등재할 것. 연속유산으로. 이게 1, 2년에 끝날 게 아니고 지난한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어민 그리고 NGO 각 지방정부들의 대표 그리고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수백 차례의 회의를 거쳤을 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살들이 고비고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육지의 얼음이 녹거나 더운 바닷물의 열 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폭설, 폭염과 같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 갯벌의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갯벌은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해 연안의 오염도는 낮추고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파도가 갯벌에 닿으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주 작은 파도로 바뀌면서 들어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해안에서 오는 에너지를 갯벌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뿌옇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해수면 상승하면 방파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갯벌이 있으면 갯벌이 그거를 방파제 없이도 계속 막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해수면 상승이 2300년까지도 진행이 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갯벌이 계속 유지돼야만 그거를 해수면 상승과 에너지 상승, 해안 침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느린 상승으로 만들어주고 떠나가서 어떤 곳에서는 거기서 또 일어난 갯벌들이나 강에서 나왔던 갯벌들이 조류에 밀려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지가 바다로 전진하는 해수면 상승보다 더 빠르게 육지가 높아지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루카본이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데요. 국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 자동차 11만 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설 차세대 블루카본으로 떠오른 한국의 갯벌.
바다 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보다 50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갯벌은 기후 대응과 탄소 저감에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중한 갯벌을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안갯벌은 전체 바다 면적의 12,800제곱킬로미터 중 1,100제곱킬로미터의 그 갯벌이 습지보호지역과 세계유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1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이 갯벌에는 블루카본, 탄소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의 염생식물, 저서귀조류, 대형 저서동물, 그리고 어류들이 있는데요. 연간 신안군이 탄소 저감만 이 면적에서 17만 톤에서 19만 톤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다시피 하는 그냥 무의미한 갯벌 같지만 우리 기후변화에 얼마나 소중한 자연유산인지를 국민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세계의 자랑인 신안갯벌을 다른 또 새로운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의 유산, 한국의 갯벌.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갯벌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할까요? 기존에 지정된, 등재된 갯벌은 보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있고, 특히 육지부에서는 완충지역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약속한 추가 등재를 계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갯벌이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거나 와해된 곳들은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갯벌 생태계가 온전한 생물 다양성을 품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의 상징 갯벌.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철새들의 쉼터.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역사의 땅이죠. 하지만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무분별한 개발과 간척 사업으로 이미 많은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갯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땅. 이제 남은 과제는 세계유산인 갯벌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을 일궈내는 일입니다. 갯벌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길. 미래 세대에게 이 소중한 인류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보존했을 때 행복해지고 주민이 보존하려고 했을 때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유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방향이고, 저희도 갯벌의 특성상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 주민이 잘 살고 갯벌을 보존하는 지역 주민들이 더 도시민보다 잘 사는. 보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희귀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도 보고 즐기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갯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잘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서 미래 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곳이 바로 갯벌입니다. 그런 점에서 갯벌은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수만 년 이어져 온 인류의 보물, 갯벌. 생명과 삶과 문화가 켜켜이 쌓인 한국의 갯벌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할 세계의 유산입니다.